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1절의 정역의 분수체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역의 분수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수의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정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정수를 이제 구성하는 방법 생각해 보면 물론 처음에는 이제 자연수를 먼저 생각을 하고 자연수를 포함을 해서 이제 덧셈 뺄셈이 가능하도록 정역으로 이제 확장을 이제 하는 단계를 물론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정수들을 이제 구성한 다음에 정수들은 이제 정역은 되지만 체가 되지는 않는데, 즉 영이 아닌 원소에 대해서 그 곱셈에 대한 여건이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요. 자, 이러한 정수들을 이제 분모 분자에 쓰는 형태로 해서 우리가 유리수를 이제 만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리수들 이제 사이사이가 좀 비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유리수 사이사이에 무리수를 이제 채워 넣어서 일종의 이제 그 실수체가 완비성 공리를 만족을 하도록 그렇게 확장을 이제 해서 어, 실수까지 이제 확장을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데요. 자, 정수로부터 유리수체를 이제 만드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어, 어떤 유리수 Q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정수, A하고 B는 정수로서, 물론 이제 분모가 0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두 정수를 이제 가지고 분수 형태로 만든 것이 이제 유리수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을 일반적인 정역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체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 적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러한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 체를 정역 뒤로부터 만들어지는 분수체, 즉 정수에서 유리수를 만들 때 분수 형태로 유리수를 구성하듯이 정역 임의로 주어진 어떤 정역이 있으면 이 정역의 원소를 이제 분수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체가 되도록 만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한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그 여기서는 이제 D라는 정역을 하나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 분수, 좀 전에 얘기했던 B분의 A라고 하는 분수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거냐면 분수라고 하는 개념은 좀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기는 어려운 개념이므로 우리가 그 수학적으로 좀 다루기가 쉬운 형태로 먼저 생각을 하는데요. 즉, 이와 같은 이제 순서쌍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순서쌍을 생각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정수를 이용해서 유리수를 만들 때를 생각을 해보면 3분의 1이라는 분수와 6분의 2라는 분수는 같은 것으로 우리가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12분의 4 이런 것들도 다 같은 것으로 간주를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분수를 이제 순서쌍으로 나타낸다면 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은 1,3에 해당하는 이제 순서쌍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6분의 2라고 하는 이 분수는 2,6이라는 순서쌍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러한 분수들을 순서쌍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원하는 이제 유리수의 관점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그 분수가 다 같은 것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값을 이제 순서쌍으로 나타낼 때 이러한 순서쌍이 같은 것으로 우리가 간주를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순서쌍은 우리가 두 개의 순서쌍이 같다라고 하는 경우는 대응하는 성분이 서로 같을 때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즉, 첫 번 성분과 첫 번 성분이 같고 두 번 성분과 두 번 성분이 같을 때
순서상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을 통해서는 지금 이 순서상과 이 순서상이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 순서상들을 우리가 몇 개의 순서상을 서로 같은 것으로 이제 간주를 이제 하고 싶은 상황인데, 물론 이제 기본적인 방식으로, 즉 두 개의 순서상이 같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점에서는 그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그 동일성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순서상들의 집합에서 겉모습은 즉 순서상 입장에선 다르지만 같은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동치 관계를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즉 1,3과 2,6은 순서상 입장에선 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같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를 도입을 하고 이 관계가 동치 관계가 되도록 우리가 부여를 할 수 있다면 그러한 동치 관계의 관점에서 그러한 순서상들을 같은 것으로 우리가 간주를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이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분수가 같다라고 하는 개념을 순서상에서의 이제 동치 관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분수가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을 순서상 입장에서 같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이제 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관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를 봤더니 두 개의 분수가 이제 여러분이 같다라고 했을 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하게 이 두 분수가 같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 텐데요. 자, 이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한 값이 서로 같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뭐 3분의 1과 6분의 2의 경우를 보면 대각선을 곱한 1 곱하기 6과 3 곱하기 2가 동일하죠. 비슷하게 이 녀석과 이 녀석에 대해서도 대각선을 곱하게 되면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이제 관점에서 순서상 두 개가 서로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수 입장에서 두 개의 순서상이 같다라고 하는 동치 관계를 대각선을 곱해서 같은 값이 나오면 두 개의 순서상이 같은 것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수 나타낼 수 있는 대각선인데 이렇게 순서상을 나타냈을 때는 이 값과 이 값의 곱이 같다라는 그러한 관계를 이제 만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라는 정역으로부터 E라고 하는 순서상들의 집합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A하고 B는 이 정역 D. 자, 지금 물론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정수로부터 유리수를 만드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주로 설명을 하긴 했지만 그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일반적인 정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형태를 이제 이용을 해서 채를 구성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D는 정수로만 생각을 하지 말고 일반적인 정역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순서상들을 생각을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우리가 뭐라고 쓰죠? 뭐 0분의 3이라고 하는 표현은 쓰질 않습니다. 유리수를 우리가 나타낼 때, 즉 이러한 정수를 가지고 유리수를 나타낼 때 분모에 있는 값은 0이 아닌 정수만을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과 비슷하게 일반적인 정역에 대해서도 분모의 역할을 하게 되면 이제 순서상에서 이제 두 번째 성분을 0이 안 되는 그런 값들만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순서상들의 집합을 생각을 하고, 즉 이러한 분수들을 다 고려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수가 어떤 것과 어떤 것은
겉모습은 다르지만 서로 같은 것을 간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관계를 생각할 텐데요. 자, A, B라는 E라는 집합에 있는 순서쌍과 C, D라고 하는 E라고 하는 이 집합에 속한 순서쌍에 대해서 두 개의 순서쌍이 같은 것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고 싶은데 어떠한 관계를 만족을 하면 같은 것을 간주를 할 거냐면, 자, 두 개의 순서쌍이 이러한 물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관계를 우리가 도입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필요충분 조건을 바로 이러한 아이디어로부터 A 곱하기 D와 B 곱하기 C가 같으면 두 개의 순서쌍이 물결 관계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D가 정수인 경우에는 E가 A, B는 물론 정수일 거고요. 그리고 B는 0이 아닌 정수를 생각을 하는데 1,3과 2,6은 이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1 곱하기 6과 3 곱하기 2는 같기 때문에. 하지만 1 곱하기 3과 1 곱하기 4를 비교해보면 그것은 이러한 관계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 곱하기 4는 3 곱하기 1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두 개의 순서쌍, 2에 있는 두 개의 순서쌍이 이런 물결 관계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은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도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서로 다른 겉모습을 가진 이러한 분수가 실제로 같다고 우리가 간주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관계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동치 관계여야지만 의미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도입한 이 관계가 동치 관계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집합 2를 생각을 했고요. 자, 이러한 물결이라는 관계를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조건을 통해서 이제 관계를 도입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동치 관계가 되는가를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동치 관계가 되기 위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의의 지금 우리는 이제 2라고 하는 집합상에서의 관계이기 때문에 2라고 하는 집합상에 있는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A하고 B라는 것과 자기 자신은 이러한 우리가 정의한 관계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정의에 의해서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가 같은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그걸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가 쓰죠. 자, 앞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결론인데요. 이제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잘못 썼죠? 자, 이것을 성립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값을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A 곱하기 B 하고 B 곱하기 A가 같은지를 물어보는 것인데요. 이것이 성립을 이제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성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생각한 D는 정역이므로 정역에서는 이제 곱에 대해서 환이 됩니다. 이제 교환 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가 같고 따라서 A, B와 A, B라고 하는 이 순서쌍은 우리가 도입한 이런 관계 입장에서 서로 같은 그러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물결이라는. 자, 두 번째는 어떤 그 이라는 집합에 속하는 원소에 대해서, 네,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되겠죠? 두 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CD라고 하죠. 자, 이에 속하는 두 개의 이제 순서상에 이런 물결 관계에 있으면 그 반대도 그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A, B와 C, D가 A, B를 앞에다 쓰고 C, D를 뒤에다 썼을 때 이러한 관계가 성립을 한다면 C, D를 앞에 쓰고 A, B를 뒤에다 썼을 때도 그러한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일 때, 자, C, D 하고 A, B도 이제 이런 관계에 있다를 우리가 결론을 얻고 싶은 건데요. 자, 그래서 이거일 때라고 쓰고요, 일단은. 자, 그러면 이것이 성립한다라는 것은 이 관계의 정의로부터 A 곱하기 D와 B 곱하기 C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 곱하기 D와 B 곱하기 C가 같습니다. 따라서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니까 C 곱하기 B를 생각을 하는데요. C 곱하기 B는 어떨까요? 자,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D는 정역이므로 가완환입니다. 그래서 C 곱하기 B는 B 곱하기 C랑 같습니다. 당연히. 자, 그런데 B 곱하기 C는 조금 전에 A 곱하기 D와 같다고 했고요. 그리고 A 곱하기 D는 물론 D 곱하기 A와 같습니다. 가완환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C 곱하기 B가 D 곱하기 A랑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있죠. C 곱하기 B랑 D 곱하기 A가 같다는 의미가 결국 C, D를 앞에다 생각하고 A, B를 뒤에 생각을 했을 때 두 개의 순서상이 우리가 약속한 그 관계에 있다, 관계가 성립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두 개의 관계가 성립할 때 순서를 바꿔도 그 관계가 성립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는 이제 세 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A, B, C, D, 그 다음에 E, F가 전부 다 이 집합에 있는 원소라고 하고요. 자, A, B와 C, D가 이러한 관계에 있고 또 C, D와 E, F가 이러한 관계에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결론은 A, B와 E, F도 그러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이것을 일단은 이 조건을 생각해 보면 A, B와 C, D가 같다는 것은 물결 관계에 있다는 것은 그 정의에 의해서 A 곱하기 D가 B 곱하기 C랑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C하고 F의 곱이 D하고 E의 곱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A, B와 E, F가 이러한 관계에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A하고 F의 곱이 B하고 E의 곱과 같은지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자, A 곱하기 D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A 곱하기 F가 되는 거니까, A, D, F의 곱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DF는 AD에다가 F를 곱한 것이므로
근데 AD가 BC랑 같으므로 B 곱하기 C F랑 같겠습니다. 자, 그렇게 변형을 하고 나면 C 곱하기 F가 나타나는데 C 곱하기 F는 D하고 E 곱과 같으므로 이와 같이 바꿔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A 곱하기 F의 곱과 B 곱하기 E의 곱이 필요한데 앞에는 ADF, 뒤에는 BD입니다. 자, 그런데 D가 공통적으로 지금 곱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캔슬을 좀 해보려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캔슬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정역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 D는 그 두 번째 컴포넌트에 있는 값인데요. 두 번째 컴포넌트에 있는 값은 0이 아닌 그러한 값들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즉, D는 0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환이 정역입니다. 따라서 D에는 0인자가 없습니다. 즉 A 곱하기 D 곱하기 F와 B 곱하기 D 곱하기 E가 같고 D가 0이 아니기 때문에 D를 캔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써보면 지금 앞에서 얻은 등식은 D 곱하기 AF 빼기 BE가 0이 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할 텐데요. 자, 두 값의 곱이 0인데 앞에 있는 D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정역에서는 곱해서 0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 값 중에 하나가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값이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결론만 써보면 AF하고 BE가 같다. 즉 0이 아닌 D는 정역에서는 캔슬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정역의 그 조건이 핵심적으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앞에서 물론 이제 정역의 조건 중에서 가환환이다라는 조건이 필요하긴 했지만 물론 그 조건도 필요하지만 여기서처럼 그 영인자가 없다라는 조건이 이러한 관계가 동치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관계가 동치 관계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동치 관계로부터 우리가 서로 겉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이러한 그 순서쌍들을 이러한 물결 관계 입장에서 같은 물결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이제 간주를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라고 하는 이러한 집합을 보면 1,2라는 순서쌍 혹은 2,4라는 순서쌍 혹은 3,6이라는 순서쌍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같은 것으로 우리가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3, 2,6 이런 것들도 또 같은 그러한 이제 순서쌍으로 우리가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결이라는 동치관계 입장에서 자, 이렇게 같은 것 그러니까 물결 관계에서 그런 관계가 성립하는 것들을 이제 모으면 이런 하나하나를 우리가 동치류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러한 동치류를 나타내는 기호를 다음과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3이라고 하는 이 순서쌍과 이러한 관계, 물결 관계에 있는 그 순서쌍들 전체의 모임인 1,3을 포함한 동치류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A, B, D에 있는 A, B, D가 이제 2죠. 이 상에 있는, 이 집합에 있는 모든 순서쌍 중에서 A, B가 1,3과 우리가 약속한 이런 관계에 있는 그런 순서쌍들 전체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하도록 하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그
지금 물론 이제 유리수를 이제 생각을 한 것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정수로부터 유리수를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러한 아이디어를 그대로 생각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자, 이 녀석을 이렇게 쓰죠. b분의 a라고 쓰고요. 여기는 여기를 좀 바꾸죠. 다른 이름으로 x, y라고 쓰겠습니다. 즉 2에 있는 순서상 x, y 중에서 a, b와 물결 관계에 있는 그러한 순서쌍들 전체의 모임, 즉 a, b를 포함한 동치류를 이와 같은 즉 분수 형태로 쓰겠습니다. 즉 이 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의 의미냐라고 한다면 뭐 나눈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주어지는 동치류를 이와 같이 표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정리해 보면 이러한 동치 관계에 대해서 원소 A, B를 포함하는 동치류를 B분의 A로 쓰겠다. 이 기호의 이제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이 기호의 의미를 써보면 이것은 뭐 유리수를 의미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 유리수라기보다 어떤 나눗셈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앞에서 지금 방금 쓴 것처럼 2에 있는 순서쌍 중에서 A, B와 이런 물결 관계에 있는 순서쌍들 전체의 모임을 동치류를 이와 같이 표기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동치류를 생각을 하게 보면 어떤 두 개의 동치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B분의 A라고 하는 동치류, D분의 C라고 하는 동치류가 있을 텐데요. 자, 두 개의 동치류가 같을 필요충분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자, 앞에 있는 동치류는 A, B를 포함하는 동치류가 되고 뒤에 있는 것은 C, D를 포함하는 동치류가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개의 동치류가 같을 필요충분 조건은 결국 A, B와 C, D가 이런 물결 관계에 있으면 동치류가 같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물결 관계 없으면 서로 다른 동치류가 되고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물결 관계의 그 정의를 생각해 보면 AD와 BC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그냥 익숙히 유리수에서 그 두 개의 유리수가 같다라는 것을 이제 판별을 하는 기준이 정확하게 이러한 방식으로 일반적인 정의역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분수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러한 그 동치류 전체의 집합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 집합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정역 D의 분수체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자, 이 녀석을 하나의 채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덧셈과 곱셈이라는 연산을 우리가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자, 덧셈과 곱셈을 이제 부여를 하는데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정수에서 유리수로 확장을 이제 하는 과정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F라고 하는 이 집합에 있는 그 두 원소는 이렇게 동치류, 분수 형태로 쓰는 것들인데요. 자, 두 개의 동치류를 더하는 것을 물론 이제 F가 동치류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그리고 F상에서 덧셈이기 때문에 이 결과도 하나의 동치류로 약속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유리수의 덧셈은 이제 우리가 통분을 하죠. 자,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즉
B분의 A라는 동치류와 D분의 C라는 동치류가 있으면 B 곱하기 D분의 AD 더하기 BC라는 동치류로 약속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자, 곱셈도 일단 한번 써보죠. 자, 이 곱은 뭐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 보이냐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덧셈과 곱셈이 어떤 원소, D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치류와 동치류 사이에서의 연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지금 여기서 B분의 A라고 하는 분수에서 A, B라는 이런 순서쌍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순서쌍은 이 동치류에 있는 그냥 하나의 순서쌍에 해당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덧셈을 혹은 곱셈을 우리가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동치류에 있는 또 다른 A', B'이라고 하는 그러한 순서쌍을 선택을 하는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경우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은지, 즉 이 연산이 동치류 입장에서 잘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써보면 A, B와 A', B'이 물결 관계에 있고 동치 관계에 있고 우리가 정한 동치 관계에 있고 C하고 D하고 C', D'도 우리가 정한 이러한 동치 관계에 있다면 그 오른쪽, 즉 이 분수에 해당하는 것을 계산을 할 때 결국은 AD 플러스 BC와 BD라는 순서쌍을 포함하는 동치류로 약속을 했는데요. 자,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것 대신에 A', B', C', D'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A', B' 더하기 B', C', B', D'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A, B, C, D를 가지고 계산한 결과나 A', B', C', D'로 계산한 결과나 동치류 입장에서 같아져야만 의미가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조건이 성립하면 이 두 개의 순서쌍이 같은 동치류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것이 순서쌍 입장에서 우리가 도입한 이러한 관계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덧셈이 잘 정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약간 좀 덧셈, 곱셈이 좀 복잡하게 있어서 계산하는 것이 약간 좀 번거롭기는 할 것 같은데요. 자, 이 값과 이 값의 곱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이 값과 이 값의 곱과 같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좀 미리 좀 기록을 해두면 A, B'과 B, A'이 지금 같은 상태고요. 그 두 번째 그 관계로부터 C, D'과 D, C'이 같은 상황인데 자, 이것을 이용해서 그 밑줄 친 것 두 개와 이 물결된 이렇게 물결로 밑줄 친 이 두 개의 곱이 같다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적당히 잘 바꿔야 될 텐데요. 자, 그냥 한번 쭉 써보면 AD, B', D' 더하기 BC, B', D'이 될 텐데 자, 여기서 A, B'을 이걸 한번 바꿔보죠. A, B'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것을 B, A'으로 바꿔보고요. 그리고
네, D''은 네, 일단은 그냥 쓰도록 하죠.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그 CD'이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 CD'을 DC'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B'은 그대로 두고 CD'을 DC'로 이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것과 이 값의 곱과 같은지 이제 비교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여기에 B 곱하기 D가 지금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BD를 이제 묶어내면 A 프라임, D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C 프라임 되겠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때문에 이러한 그 명제가 성립을 합니다. 즉, 1번 덧셈이 이러한 F라고 하는 동치류 상에서의 덧셈으로 잘 정의된 연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곱셈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경우에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곱셈을 생각을 하는 거니까 AC와 BD 이 순서쌍과 A 프라임, C 프라임, B 프라임, D 프라임이라는 순서쌍이 이제 이러한 관계에 성립한다. 즉, 이 녀석이 1번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이 2번에 해당하는 그러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관계가 될 텐데요. 자, 이것이 성립하는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계들을 이용을 할 건데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곱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곱과 같은가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한번 써보면 A 곱하기 C와 B 프라임, D 프라임의 곱을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것이 얘와 얘의 곱과 같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데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A 곱하기 B 프라임이 보이고요. C 곱하기 D 프라임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A 곱하기 B 프라임은 BA 프라임으로 바꿔 써도 좋겠고요. C 곱하기 D 프라임은 여기 D, C 프라임으로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정역이니까 곱셈의 순서를 바꾸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여기에 B 곱하기 D가 먼저 나타나고 뒤에 A 프라임, C 프라임이 나타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B, D, A 프라임, C 프라임이 있으니까 오른쪽과 같이 바꿔 쓸 수가 있어서 결국 이 두 개의 순서쌍이 물결 관계, 우리가 도입한 동치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덧셈과 곱셈이 동치류 상에서의 덧셈과 곱셈이 잘 정의된 연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F라고 하는 그 집합에 연산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자, 그 연산에 대해서 이것이 체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 다음에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좀 보면 F라고 하는 집합, 동치류의 집합을 생각을 하고요. 자, 이 동치류의 집합에서 두 개의 그 분수가 같다라고 하는 필요 충분 조건을 앞에서 본 적이 있는데 결국 AD랑 BC랑 같다일 때 두 개의 동치류, 두 개의 분수가 같은 것을 이제 의미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이제 우리가 정수에서 분수로 바꿀 때, 확장할 때, 두 개의 분수가 같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그러한 조건이 바로 이러한 조건이었는데, 그러한 조건을 이용해서 결국 일반적인 정역 D에 대해서 이러한 조건을 사용해서 어떤 분수들의 집합인 F를 우리가 도입을 한 것이고요. 자, 이러한 F상에 있는 그 두 분수, 즉 동치류에 대해서 덧셈과 곱셈을 다음과 같이 약속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산이 잘 정의된 연산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확인할 것은
이것이 채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 다음에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가 된다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연산은 이제 주어져 있으니까 A1부터 A4까지 조건 만족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M1, 그 다음에 우리가 채라는 것까지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M1부터 M4까지 만족을 한다. 그리고 D, 분배 없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동치류 입장에서 어떤 것인지를 한번 써보면, 덧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녀석이 네, D분의 C 더하기 F분의 E. 자, 여기서 물론 A, B, C, D, E, F는 모두 D에 있는 원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분모에 들어가 있는 B나 D나 F는 0이 아닌 그러한 원소입니다. 자, 이것이 덧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확인해야 될 내용이 되겠고요. 교환법칙 성립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덧셈에 대해서 항등원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덧셈에 대해서 항등원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리수를 이제 떠올려 보면 아마도 정수에서의 덧셈에 대한 항등은 0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분수로 나타내 보면 뭐 1분의 0이라고도 나타낼 수가 있고요. 2분의 0이라고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것을 이제 생각한다면 이렇게 쓰죠. D는 0이 아닌 임의의 D에 있는 그런 원소를 생각을 했을 때 이와 같이 더하게 되면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이제 이 녀석이 아마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정역 D에 대해서는 단위원 1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한이기 때문에 0D라고 하는 이제 D가 0이 아닌 D의 이제 원소일 때 생각을 이제 하는 건데요. 자, 이러한 것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1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정역이라고 하면 반드시 1과 0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1과 0이 같은 경우에는 D 자체가 그냥 원소 하나만을 이제 가진 집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2라는 집합 자체를 우리가 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역의 분수체를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는 앞에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진 않은데, 이 정리 3.11.1에서 우리가 도입하는 정역의 분수체에서는 이 정역에서의 단위원과 정역에서의 0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것을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가정 하에서는 D분의 0이라고 쓰는 그런 꼴 중에서 1분의 0이라는 것도 있을 텐데요. 자, D가 0이 아닌 모든 D의 원소를 생각을 해보면 D분의 0이나 1분의 0이 사실은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실도 여기다가 써두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그냥 나타내는 심플한 방법은 그냥 1분의 0이라고 그냥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직 이런 것들을 확인하진 않았는데 일단 필요한 것들 한번 적어보죠. 자, 그 다음에 확인할 것이 A4가 그 덧셈에 대한 제 여번인데요. 즉 B분의 A라고 하는 녀석과 어떤 것을 더하면은 항등원이 되는 이 녀석이 되느냐라는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유리수에 생각을 해보면 3분의 2와 더해서 0이 되는 것이 3분의 마이너스 2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D의 원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D는 정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도 D의 당연히 원소가 되고, 따라서 B분의 마이너스 A라는 이 표현 자체가 F에 있는, 앞에서 얘기한 이 F에 있는 원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더할 때, 물론 이제 그 교환법칙 성립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지금 했다면 뭐 굳이 이렇게 반복해서 쓸 필요는 없을 텐데요.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덧셈에 대한 여건을 이제 그 의미하는 식을 이제 온전하게 써본다면 순서를 바꿔도 이제 그 결과가 이제 같다. 그리고 덧셈에 대한 항동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일단 다 따져보기에는 좀 약간은 좀 반복적인 그런 과정이고, 또 뻔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들 중에서 간단한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합법칙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교환 법칙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의 정의가, 물론 잘 정의가 된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이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정의 방법을 오른쪽에 있는 값을 이제 값에다가 정의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B 곱하기 D나 D 곱하기 B나 D가 정역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A 곱하기 C와 C 곱하기 A가 같죠? 즉, 이 녀석이나 이 녀석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같겠습니다. 간단하게 A2라고 쓰겠습니다. A2가 성립한다. 자, 뭐 다른 것도 비슷한데요. 자, 이 부분부터 먼저 생각해 보죠. 일단은 이걸 먼저 확인해 볼까요? 그 스몰 d가 0이 아닌 정역 d의 원소에 대해서 이 두 개가 같은지를 이제 확인해 보면, d가 0이 아니고 d가 이거일 때, 자, 대각선을 곱해서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0 곱하기 1을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그것은 물론 0입니다. 자, 이쪽 대각선을 곱해보면 0 곱하기 d인데요.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d 곱하기 0이라고 쓸까요? 순서를 좀 지켜서 그 환에서는 0과 곱하면 항상 0이 되므로 그것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분의 0과 같은 것은 일단 분자에 해당하는 값이 0이 되는 그러한 형태들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덧셈에 대한 이제 항등원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d분의 0 대신에 그냥 간단하게 1분의 0과 더해도 될 텐데요. 자, 곱셈의 덧셈의 정의가 b 곱하기 1, 그다음에 대각선을 곱하는 건데 a 곱하기 1 더하기 b 곱하기 0이죠. 자, 그래서 네, 아까 잘못 썼죠? 뭐 좀 이상하다고 했는데, 네. 곱셈을 해버렸네요. 자, 다시 b 곱하기 d, ad 플러스 bc죠? 자, 여기도 d 곱하기 b, c 곱하기 b 더하기 d 곱하기 a인데, 자,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을 보면 분모에 해당하는 BD나 DB나 같고 AD 더하기 BC나 분자에 있는 CB 더하기 D가 같으므로 결론은 이제 같을 텐데요. 조금 더 자세히 써보면 BD equal DB이고 그 다음에 AD 플러스 BC가 정역이 되기 때문에 이거이므로 이제 A2가 성립한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저는 이제 곱셈을 이제 한 건데요. 네, 수정을 하죠. 네. 자, 덧셈에 대한 항등원 계속 계산을 해보면 이 녀석이 B가 되고 이쪽이 0이 되는 거니까 A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를 얻습니다. 반대로 더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보죠. 자, 이것은 B 곱하기 B, B의 제곱이고요. 이렇게 하면서 A 곱하기 B 마이너스 A 곱하기 B인데요. 자, 여기가 0이 되겠죠? 자, 분자가 0이 되는 것은 다 1분의 0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자, 이 녀석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 이 녀석이다라는 거죠. 어떤 원소의 덧셈에 대한 여건을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우리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랑 같다? 분자에 있는 값만 정역 D상에서 덧셈에 대한 여건을 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덧셈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쭉 확인을 하고요. 곱셈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곱셈에 대해서는 이제 교환법칙, 결합법칙,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항등원, 단위원, 그리고 이제 영위하는 원소에 대해서 여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곱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나 교환법칙은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단위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원은 아마도 1분의 1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곱은 직접 해보면 B분의 A가 돼서 같은 것이죠. B 곱하기 1, A 곱하기 1이니까. 자, 물론 그것을 순서를 바꿔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따라서 1분의 1은 단위원이 됩니다. 자, 단위원을 우리가 1이라고 표시하는 거니까 2이라고 그냥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위하는 원소에 대해서 자, 근데 지금 덧셈에 대한 덧셈에 대한 항등원 이 0은 앞에서 우리가 1분의 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다르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다라는 것의 표준분 조건이 A가 0이었는데요. 이 녀석이 성립하는 것은 A가 0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분수에 대해서 곱셈에 대한 여건을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이 값과 어떤 값을 곱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역수를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데 역수를 생각을 하려면 분모에 있는 이 정역 D의 원소가 B, A라고 하는 이 순서쌍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2에 속하는 이 스몰 a가 두 번째 컴포넌트에 있기 위해서는 a가 0이 아니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 조건으로부터 이것을 보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b분의 a가 0이 아니면 a분의 b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곱셈도 가능할 텐데 곱하게 되면 b 곱하기 a 곱하기 b가 되겠죠. 자, 이 녀석은 분자랑 분모랑 같기 때문에 즉 1분의 1이나 A분의 A나 C분의 C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 0이 아닌 경우에
그것도 물론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b분의 a가 1분의 1과 같을 필요충분 조건은 뭐가 되죠? a랑 b랑 같은 경우가 되는 것이죠. 분자랑 분모랑 같은 경우. 근데 지금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가 같으므로 1분의 1, 즉 우리가 생각하는 f에서의 단위원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교환법칙 성립할 테니까 바꿔서 곱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녀석의 곱셈에 대한 여건이 이것이므로 우리가 어떠한 원소의 곱셈에 대한 여건을 그 위첨자 마이너스 1을 사용해서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 방법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b분의 a의 곱셈에 대한 여건, 물론 이제 0이 아닐 때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 확인을 하고 나면, 물론 이제 아직 분배 법칙은 얘기를 안 했지만, 분배 법칙도 비슷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동치류들의 전체의 집합 F가 우리가 약속한 이런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체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체를 다음과 같이 분수체라는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역 D로부터 앞에서와 같은 이제 방식으로 동치류를 구성하고 이런 동치류의 집합 F를 생각을 한 다음에 이 F라고 하는 것에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덧셈과 곱셈을 이제 부여를 해서 얻어진 체, 이 F를 분수체 D로부터 얻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정역 D의 분수체 혹은 상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